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중년 여성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많은 중년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고민하시는 신경통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면 몸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곳이 없으시죠? 그 중에서도 신경통으로, 류마티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실 겁니다. 혹시 본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그거 나도 아픈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이래서 아팠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먼저 신경통이란 무엇인가요? 입니다. 그 신경통은 말 그대로 신경이 아픈 병이에요. 우리 몸에는 종잇줄처럼 신경이 쫙 깔려 있어서 어디가 아프다, 차갑다, 따갑다 이런 느낌을 전달해 주는데요. 이 신경이 눌리거나 다치면 마치 전기 오르는 것처럼 아프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허리 디스크 신경통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엉덩이에서 다리까지 찌릿찌릿 저리고 아파서 잘 걷기도 힘들죠. 예를 들어보면 할머니가 마트 갔다가 갑자기 다리가 저려서 주저앉으셨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죠. 두 번째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대상포진 앓고 나신 분들 중에 물집은 다 나았는데도 옆구리가 쓰리고 아프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로 이웃집 김 여사님도 대상포진 후 몇 달 동안 옷만 스쳐도 아프다고 하셨죠. 세 번째 당뇨병성 신경통입니다. 당뇨 오래 앓으신 분들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저리고 마치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프지 않으세요? 예, 저희 아버님도 밤마다 발 저려서 잠 못 주무셨는데 약 드시고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렇다면 신경통의 발생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경 손상 또는 신경 압박 디스크 탈출, 골절, 종양 등으로 신경이 눌릴 때 발생합니다. 감염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을 침범해 발생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대표적이에요. 대사성 질환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 손상,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독성 물질 알코올, 중금속 중독 등의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혈관 문제 3차 신경통의 경우 신경 주변의 혈관이 신경을 압박하는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기 원인으로 발생한 신경통의 증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고 부드러워 지기까지 시간이 걸림, 조조 강직, 1시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 양측 관절에 대칭적으로 손가락, 손목, 무릎 등에 염증, 통증, 붓기 발생되는 현상, 피로, 체중 감소, 미열 등의 전신 증상 동반됩니다. 진행되면 관절 변형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손가락이 휘어짐 등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신경통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첫째, 약물 치료입니다. 신경을 안정시키는 약을 써요. 실례로 김 할아버지께서 처음엔 이게 우울증 약이냐며 놀라셨지만 드시고 나니 통증이 훨씬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주사 치료를 하고요. 신경이 눌린 곳에 마취제 주사를 놓아서 아픈 신경을 쉬게 해줘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 신경 차단술 맞고 나서 다리가 덜 저려서 이제 시장도 잘 다니신다는 이모님도 계세요. 세 번째로 물리치료를 강추합니다. 따뜻한 찜질, 가벼운 정이 자극으로 굳은 근육을 풀고 신경을 편하게 해줘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경통이 발생하기 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부터 그 예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꼭 혈당 관리 잘 하셔야 해요. 매일 하루 한번 혈당 체크 잊지 마세요. 50세 넘으신 분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잊지 마시고요. 대상포진에 걸리면 그 자체로 너무 아픈 거 아시죠? 허리, 목 아프신 분들은 자세 바르게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소파에 앉을 때나 휴대폰을 보실 때나 항상 정자세로 하셔야 해요. 술, 담배는 신경에 정말 안 좋은 거 아시죠? 술,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반드시 금연, 금주하셔야 건강한 삶을 유지합니다.
2부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는 우리 몸의 면역이 내 관절을 공격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동네 할머니가 내 몸이 나를 때린다며 농담하시는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또한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해서 물건 잡기도 힘들고 무릎이 뻑뻑해서 걷기 어려운 경험 있으시죠? 저희 친척 어르신도 아침엔 손가락이 나무 토막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류마티스의 발생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의 발생 원인으로는 첫째,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내 몸의 면역 체계가 헷갈려서 내 관절을 적으로 착각하고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35세 K씨는 손가락 마디가 자주 붓고 아파서 병원에 가 검사한 결과 자가 면역 문제로 인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어요. 둘째, 흡연이 문제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류마티스가 생길 위험이 훨씬 커지고 오염된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류마티스 발병 위험을 2배 이상 높여줍니다. 45세 J씨는 20년간 흡연을 해왔고 최근 손목과 무릎이 붓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는 금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요. 셋째, 유전적 요인도 있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 류마티스를 앓으셨던 분이 있으면 나도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넷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폐경기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앓는데 여성 호르몬 변화가 관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동네 박 여사님이 폐경 후 손가락이 자주 붓고 아팠다고 하셨죠. 지금부터는 류마티스의 증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겪는 류마티스 증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해서 물건을 꽉 잡기 힘들다거나 무릎이 뻑뻑해서 걷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보통 1시간은 지나야 손이 부드러워지고 무릎이 풀리지요. 관절이 붓고 아픈데 신기하게도 왼손 아프면 오른손도 아프고 왼쪽 무릎 아프면 오른쪽 무릎도 아파요. 양쪽이 똑같이 아픈 게 특징이에요. 그냥 관절염은 나이 들어서 닳아서 아픈 거지만 류마티스는 염증 때문에 붓고 열나고 피로도 많이 느껴져요. 그렇다면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류마티스 치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첫째, 류마티스 전용약을 써야 해요. 김 여사님은 처음엔 평생 약 먹어야 한다는 말에 놀라셨지만 꾸준히 드시니 붓기도 많이 빠지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생물학적 주사 치료입니다.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주사 맞고 증상이 확 좋아지신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웃 이 할아버지께서 이 주사 맞고 손가락 통증이 사라져서 손자하고 같이 장난감 조립도 하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운동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관절 돌리기 운동을 자주 하셔야 관절이 굳지 않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어요. 모든 병이 그렇지만 류마티스는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절대 금연입니다. 담배는 관절에도 독이에요.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생선, 올리브 오일, 채소 많이 드세요. 옆집 박 여사님은 매일 생선구이 드시면서 이게 내 관절 보험이라 하세요. 마지막으로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산책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관절이 훨씬 건강해져요. 오늘은 신경통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쉽게 설명해 보았어요. 아, 이래서 아팠구나 하고 조금은 이해가 되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는 만큼 덜 아프고 미리 준비할 수 있답니다. 우리는 항상 당신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